발표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하고 당당하게 혐의점 다투는 분을 아마 많이 찾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그 특이한 대응 방식 짚어보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전 재산 내놓고 이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재판이 오래 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재판에 많은 게 걸렸어요. 의원님이 왜냐면 하나라도 차명으로 나온다면 내가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네네네. 하나라도. 그건 전에부터 얘기했던 얘기죠. 아니니까. 손혜원 의원 사실무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여당까지 지금 그동안 물타기해 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결과가 발표되니까 무소속이라서 모른다 하면서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태도는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당당함, 국정조사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계속된 입장 표명과 함께요. 검찰을 반박하는 인터뷰까지 오늘 하던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안 문서라고 얘기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장이죠. 지금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손 의원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문서고, 그거는 보좌관이 받아서 챙겼던, 미팅 자리에서 보좌관이 받아서 챙겼던 문서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 보안 문서를 취득하고 나서 뭔가 서둘러서 그 땅을 살려고 했다.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저 문서가 작성되고 전달된 시점이 2017년 5월 18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제 조카인 우리 그 배우이기도 했었는데 손소영 씨가 제 그 건물을 갖다 샀던 시기가 3월서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받기 전에 땅을 샀는데 문서를 받고 난 다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매입에 나섰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가 조카가 2명이잖아요. 2명에게 다 이렇게 증여를 했는데, 그리고 증여세까지 다 2명을 납부했는데 손소영 씨는 증여가 아니고 손창훈 씨인가요? 그 남자 그 조카만, 창성장만 증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서 왜 차이가 났는지 이 부분을 검찰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반박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기소한 그런 내용들이 정말 정확하게 법리상 정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진짜 보안 문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문서였고, 이 문서를 취득한 이후에 매입에 나섰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차명을 통해서 보유한 것이 맞는지, 이 세 가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취득한 이후에 매입한 거는 이제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된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손혜원 의원은 그렇게 이게 보안 문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비공개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서라면 왜 부동산 소개해 주신 분은 이 문서를 들고 일명 튀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혐의가 이제 범죄 사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그 부패방지법 위반인데, 이것은 본인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이제 재산상 이익, 자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 이익을 취득한 부분인데, 그럼 이게 보안 문서냐 아니냐.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도시의 재생사업과 관련된 문서들은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왜냐면 어디를 개발할지 안 개발할지 주소를 그려놓고 줄긋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보안 문서가 아니다고 손혜원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거에 대해서 일반 민간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포시청에서는 이건 보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개해 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시키는 사람도 회의에 참석한다면 이걸 가지고 절취했다. 그게 이제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보안문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안문서가 아니냐, 맞냐, 이건 이제 굉장히 법정에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그럼 조카와 관련된 그러한 부동산을 사준 것이 그게 명의신탁이냐 아니냐, 이제 그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되는 게 일부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줬는데
그 증여세를 그 조카가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 지금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그 조카 사준 거 창성자과 관련된 부분은 네. 처음부터 매매부터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도 다 손혜원 의원이 내줬고 증여세도 송금을 해줘서 내줬을 뿐만 아니라 네. 창성장을 만든 이후에 운영에도 깊이 관여를 했다. 그러면 네. 이건 당연히 증여가 아니고 차명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공소장의 네.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 협조 차원에서 건넨 자료를 정책상에서 한 게 아니라 재산을 늘리는 데 썼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직을 돈벌이 이용했다라는 수사 결과였는데요. 이분은 그래도 한 달 전에 목포를 다녀오고요. 분주히 목포 사랑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보시고요. 저희가 이분의 해명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손혜원 거리. 좀 이따 가실 때가 창성장 유명한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박물관으로 매입했다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 두 군데를 거기를 안내를 해줄 텐데 요 옆에 보면 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와서 여기 가서 저희 집사람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분한테. 손혜원 의원이 은인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손사래를 막 치면서 은인보다는 영웅입니다. 이 동네는 뭐 제가 안목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동네를 지키고 살아오신 분들이 살고 계셨고 그리고 영업을 하고 계신 집들이 그 본질이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옛 가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제가 알아봤다면 딱 그 부분입니다. 제가 미웠던 사람들이 이제 담합을 해서 저를 이제 밟으려고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만만하게 제 일생 전체를 이 사람들한테 밟혀서 그렇게 살만한 그런 죄를 지은 거는 저는 없고요. 그리고 싸울 만큼 제가 자존심 많이 상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이제부터 더 극렬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지켜주시고 힘 주시고. 정말 오늘도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던 손혜원 의원입니다. 해명을 보면은요. 그렇지만 문서는 내가 아닌 보좌관이 봤다. 그리고 왜 그 문서를 목포시청에서 나한테 주냐라고 탓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던데요. 이종원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무리하게 지금 이제 그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그 반대 시각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봐주기 수사했다. 네. 우선 구속 안 했죠. 네. 당장. 그 다음에 이제 또 무혐의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건 받기 전에 네. 계속 여기 문화재 거리를 지정하라고 목포 시장에게도 압력을 넣고 계속 그 공무원에게도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를 했어요. 직권남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네. 자, 그다음에 본인은 지금 조카 왜 둘 가운데 한 명 것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느냐 차명하는데 그 나머지 한 명도 사실은 당연히 차명으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네.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리고 문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은 못 보게 지금 차단해 놓은 겁니다. 왜 차단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그 지금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정보가 누설돼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도면 포함해서 사전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그걸 악용해서 활용하려는 한 그 투기 세력이 또 몰려들게 돼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차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이니까 믿고 전달을 한 거고요. 목포시청도 아마 손 의원이 이런 식으로 그 일대에 다량의 부동산을 구입할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전혀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탈당을 만류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이분의 지역구, 이 마포의 오늘 당협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요. 정청래 전 의원이 임명이 됐던데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건가요, 민주당은?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 상태라고 해서 네. 손을 떼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단히 큰 책임 회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손혜원 의원이 초선 의원이긴 했습니다만은 탈당 기자회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네. 홍영표 원내대표가 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홍영표 원내대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네. 모습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와대에 앉아있는 김정숙 여사와의 친구
어떤 뒷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네. 올해 1월 15일 날 투기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겠다. 그다음에 차명이면 전 재산 국고로 환원하겠다. 네. 0.001%라도 검찰 조사에서 그런 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의원직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이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조사가 부당하고 너무 억지스럽다고 주장하고 재판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결론 나오면 의원직 임기는 끝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뭐 본인은 일반 국민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걸로부터 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한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민주당의 소속으로 있을 때 네.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국회의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는 사실 재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거에 관계없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것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많이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해충돌 방지 이런 거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나 자기 예전의 직업이나 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이나 네. 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네. 반드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의 그 재개발과 동일한 네.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고 네. 또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게 절차를 국토부가 가져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압력을 넣거나 뭐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건 이미 검찰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걸 봐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접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검찰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네. 그리고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갖다가 가지고 오면서 그 가져온 것들이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 이것을 그런 문서들을 그 공모에 관련된 문서들을 받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 투기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법리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퉈봐야 네.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소한 거는 수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소를 한 거는 검찰로서는 의혹들이 있다고 보는 거지만 이건 네. 재판에 가서 다퉈볼 여지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시까지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정상화에 쉽게 양보할 수 없다. 이 민생 투어 나서고 있는 황교안 대표죠.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청문회만큼은 국회 정상화와 별개라고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의견이 맞을까요? 관련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 복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입니다. 저희가 청문회에 대해서 확실히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진짜 열려도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회 절차에 대한 논의 자체는 저희가 정상화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국회로 들어오려고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명분을 찾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이인영 대표를 만나서 예. 그렇다면 한국당이 추진하는 몇 가지 법안이라도 예. 통과시켜 준다는 보장을 좀 해달라. 예. 이인영 민주당 대표로서는 예.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아, 국회에 돌아와서 청문회를 하면서 지적을 해야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답변하지. 예. 돌아다니면서 광화문에서 대구에서 이포보에서 네. 소리 질러봐야 윤석열 후보자가 예. 답변 안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략 다변화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든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종원 평론가님, 쉽게 물러설 수 없다. 이 대표하고 어떻게 좀 의견이 조율되겠습니까? 네, 요새 뭐 이 두 분의 경쟁이 의외로 치열하다, 그래요? 불꽃 튄다 이런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지금 많이 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차기 대권에 관심이 좀 높아진 거 아니겠는가. 네. 자, 그래서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국회가 열려야 본인에게도 더 말할 기회도 생기고 본인의 네.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열리고 나 원내대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네. 본인의 역할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야심차게 또 제안한 게 있잖아요. 네. 영수회담.
근데 그거는 성사될 지금 기미도 전혀 없고 청와대 반응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먼저 쑥 이렇게 그 원내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네. 말을 한 자신도 좀 머쓱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좀 은근한 네. 그런 두 사람의 신경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체적인 전략, 네.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황교안 대표는 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선출직 공직자가 돼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이 돼본 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잘 모른다. 이른바 정치는 그래요? 생물이다. 네네. 끊임없이 변화하는 민심을 봐야 된다. 이거에 굉장히 그 둔감한 거 아닌가. 네. 이분은 이게 검사를 쭉 해오셨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총리까지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지만 네. 실제로는 바닥 민심으로부터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고 국회에서 또는 야당으로서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네. 이른바 그 민심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둔감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원초적으로 아직 훈련이 좀 덜 된 정치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초년생급의 네.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요. 여론조사 1위를 하면서 독주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정치 원외라는 부분 때문에 또 신인이라는 점 때문에 협공이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총선과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산을 가니까 부산 총선 출마하십니까? 과연 모범생 이미지를 벗고 뛰어드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출마만 대표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예, 다음 총선에서 부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공천을 받고 또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승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산 시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고 또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박뿐만 아니라 지금 PK 쪽에서 나가주실 수 있나요? 아마 원군으로 오시길 바라는 모양인데 여전히 거리를 두는 듯한 제가요라는 말 때문에 오늘 회자가 됐던 모양입니다. 변호사님. 일단 뭐 그 황세모라고 또 공격을 받았고 또 황애매라고 얘기를 지금 말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곤란한 질문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직설적인 답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몸살이고 그다음에 이제 범생, 황범생이다. 범생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답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출마 여부 관련해서는 물론 약간 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총선이 다가오고 그때 상황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말을 던져놓으면 사실은 그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저러한 태도가 계속적으로 갔을 때 과연 지금 대선과 관련된 후보자 지지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일단 리더는 말이죠. 어떤 상황이면 결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위험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더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새로 신박근혜 정당을 창단할 때는 친박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은 어떤 콘텐츠를 보여줘야 할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국회 사실은 지금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국회에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후폭풍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지금 황 대표하고는 지금 약간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청문회에 있어서도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황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청문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상에 있지만은 꿈은 다르게 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지금 이제 보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측에서의 여론몰이 이 유튜브 상에서 크게 흥행을 거두고 있는 정규재 씨까지도 이게 보수 아우를 그릇이 못 된다라는 투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네. 대선까지 그냥 인기 관리만 잘하면 대통령이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거든요. 정규재 씨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규재 씨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네. 새롭게 정권을 창출해서 실제로 그 정권을 통해서 보수의 입지들을 넓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죠.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금 선출되기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느냐. 가령 청문회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개개인들이 원샷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꼼짝 못하게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또 보수적인 그런 유권자들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게 지금 원회에서만 자꾸 있겠다고 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당원들을 위해서도 네. 소속 의원들을 위해서도 보수 전체를 위해서도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단을 위해서 어떤 걸 하겠느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요구에 대해서 답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